자, 이강인 선수 이적설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테오 모레토 그리고 파브리시오 로마노와 같이 찍은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는 어떤 이강인 선수 SNS의 프로필로 봤을 때 이전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어떤 움직이는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링크가 많이 나는 클럽들은 다 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스날, 맨유 거기에 최근에 또 수정국 링크도 추가가 됐습니다. 잠깐 나왔던 게 이제 세리아의 나폴리인데. 맞아요. 나폴리도 있었어요. 나폴리 상황은 이제 찬우 형님 말씀을 좀 비이어서 들으면 나폴리 스쿼드에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마땅히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나마 본다면 오른쪽 공격수인데 과연 나폴리가 그 이적료를 맞춰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간 이강인 선수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그 포지션이나 어떤 가격 이런 변수들 때문에 조금은 불투명하다라고 지금 봐야 될 링크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죠. 맞아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때 당시의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다. 네. 그렇다면 저렴한 이적료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우리가 다른 컨텐츠에서 했던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바라는 것이 경쟁할 수 있는 레벨의 상위권 클럽인가 아니면 주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출장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클럽으로 이적을 하는가에 따라서 선택지가 좀 나뉩니다. 맞습니다. 일단 여러 팀들이 있지만 먼저 살펴볼 팀은 꽤 오랫동안 또 이강인 선수와 링크가 있었던 아스날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베르타 단장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 때의 경력을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이미 이강인 선수를 정말 많이 선호했고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날에서도 지금 링크가 좀 나고 있는데 이적설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 입장에서 다른 선수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선수를 데려올 수 있고 지금 아스날에게 필요한 거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자리의 주전 선수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지금 로테이션 멤버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여러 위치를 뛸 수 있고 딱 아스날이 필요로 하는 스쿼드 뎁스가 늘어나야 될 지점에 모두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적은 금액으로 스쿼드의 어떤 뎁스를 두껍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스날에게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봐야죠. 축구 스타일적인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아스날이 구사하는 축구와 파리 생제르맹이 구사하는 축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그 어떤 팀들보다도 빠른 트랜지션 네. 그리고 대단히 많은 활동량, 속도 네. 같은 것들을 1번으로 놓고 있는 선수들을 베스트 11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드필더도 보면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3명이 고정되지 않고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이 움직이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아스날도 젊고 역동적인 팀이긴 하나 파리 생제르맹만큼의 속도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배하는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편이라 네. 저는 스타일상 이강인 선수가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 엔리케가 만들어놓은 지금의 파리 생제르맹보다는 조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석은 있을 것이다. 물론 아르테타의 절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는 성향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포지셔널 플레이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위치를 잡고 연결고 역할을 해주고 거기서 기술과 창의성을 뽐내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맞는 옵션이 분명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결국 아르테타 감독도 상당히 강한 전방 압박 마찬가지로 선수들에게 수비 시의 활동량을 많이 주문하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의 수비 기여도가 지금으로서는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거든요. 압박 상황에서의 어떤 빠른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강인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하면 인상을 남기기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아스날에게서는 조금 우리로서는 아르테타의 시스템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스날이 좀 다른 포지션 영입을 우선순위에 두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수미 공격수, 센터 포워드, 왼쪽 윙포 그 다음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영입이 다소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아스날 쪽 링크가 오히려 한창 때보다 좀 덜 나오거든요. 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아스날 링크는 사실 거의 대부분 수비맨들이랑 그 진위와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오히려 호드리고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왼쪽인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한창 핫할 때보다는 약간 멀어져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주전을 뛰어야 되는데 로테이션 멤버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근데 그게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새로운 팀에서 입지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선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르테타가 이강인 선수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1시간만 주어진다면 이 뱀의 혓바닥. 아르테타가 이거는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이강인 선수를 꼬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르테타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이 아르테타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그냥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대요. 펩도 이번에 비르츠를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럼 펩 그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펩이랑 면담하면 저는 이건 마트에 간다고 봅니다. 이게
살을 녹은가 봐. 녹는가 봐. 축구 올타임 최고의 감독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네. 현역을 뛰고 있는 데서 이걸 했다? 와, 네. 장난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르테타도 비슷한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후벤 아모린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다. 감독픽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봅니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아모린 감독의 이 백스리 기반 시스템 3-4-2-1이나 가끔 변형이 되면 3-4-1-2와 같이 변형이 되는 이 시스템이 결국은 확실한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동시에 배치를 하는데 사실 공미 성향이 짙은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이게 최적의 위치긴 해요. 왜냐면 그 공미를 한 명이 아닌 무려 2명이나 두기 때문에 그죠. 심지어 그 2명 중에 한 명을 약간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인사이드 포워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윙 자리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반대발 윙어. 근데 그것도 이강인 선수에게 부합합니다. 오른쪽에서 왼발을 쓰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의 옵션으로 기용이 된다. 그럼 이 또한 충분히 이강인 선수에게는 스쿼드에 자리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전술적으로 왜 아모린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서 계속 위치하면서 볼을 건네받고 그걸 다시 공격수에게 뿌려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강인 선수의 스타일과 정말 많이 부합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외에 창의적인 자원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면 아 이래서 이강인을 원하는구나. 이건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가면 내 자리가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맨유가 다음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스쿼드를 꾸릴지가 조금 가늠이 안 돼요. 아직 안 되죠. 일단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3-4-2-1이라고 봤을 때 2에 세울지 아니면 그 아래에 3의 중앙에 세울지에 네. 대한 어떤 그런 의문. 쿠냐는 그럼 1에 세우게 될지 2 중에 하나에 서게 될지. 그렇죠. 마이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호일론과 지르크지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죠. 가르나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마드 디알로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혼재돼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온다고 했을 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스쿼드도 이미 교통정리가 네, 필요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이 많아서 유동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전술적으로 봤을 때 궁합이 좋다. 명확하게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고 다만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쿼드가 앞으로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쟁 상황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전술적인 궁합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이게 범 2-1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윙어도 있고 물론 가르나초 하나긴 합니다만 공미 성향을 지닌 그럼 마운트도 있어 얘기 안 했지만 아마드 디알로 또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윙백이 될 거야. 윙이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교통 정리가 그래서 저는 맨유 쪽은 그림이 좀 안 그려져요. 오히려 난 제가 아스날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수의 입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 우리가 얘기할 수 없으나 어디 세울지는 그림이 보여. 근데 맨유는 지금 그쪽에 인원들이 막 중첩돼 있는 느낌이라 어떻게 세울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죠. 네. 이게 결국 시즌 중 부임이라 결국 이 스쿼드로 지금 아모린 감독의 의중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스쿼드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강인이면 여기서 경쟁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이러이러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고 보는 시선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팀이 이제 빌라, 뉴캐슬, 그리고 수정궁이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빌라는 사실 요즘에 링크가 좀 옅어졌어요. 사실 지금 아스날, 맨유 이외에 이제 빌라를 보면 4-2-3-1 형태에서 그 3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그걸 설 텐데 이 선을 중심으로 결국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도 찬스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고 전술적인 궁합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선도 지금 분명 더 창의적인 자원이 아스톤 빌라에게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링크가 덜 나요. 네, 링크 좀 물론 빌라도 사실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나 이런 게 급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링크가 옅어진 느낌이 있고요. 수정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라스너 감독이 FA컵 결승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수정공은 좀 어때 보여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도 지금으로서는 링크가 많이 옅고요. 맞아요. 런던이라는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한데 근데 지금 당장은 크리스탈 팰리스하고 링크가 진하진 않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스쿼드 자원이 필요하다면 이강인 선수를 필요로 할 수 있겠지만 링크의 정도가 너무 약해서 이게 지금 진지한 관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보면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가 한번 쭉 잉글랜드 돌면서 그 인스타에다가 클럽 앞에 대문 같은 걸 이렇게 올린 적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하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거기를 갔다 온 건지 아니면 그 에이전트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진으로
시작되는 링크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가장 그래도 좀 딥하게 나온 거는 진짜 아스날이긴 해요. 네, 결국 아스날. 제일 깊게 나왔어.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이 맨유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일단 두 개 구단이 얼마나 진지하게 네. 이강인에 관심이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두 구단의 관심이 뭐 보도에 나온 것보다는 생각보다 덜하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시에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시즌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쵸. 빌라나 펠리스와 같은 팀들은 다음 시즌에 뭐 뉴캐슬도 잠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랬지만 다음 시즌에 어느 유럽 대항전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을지가 저는 그때부터 결정될 것 같아요. 맨유도 지금 뭐 당장 유로파 결승 때문에 다른 거 정신 쓸 데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맨유도 제가 볼 때 지금 스쿼드 관련된 계획이 지금 당장은 누설되는 게 많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형철이는 맨유랑 아스날 이제 리버풀 팬 입장이니까 한 발 떨어져서 네. 어디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까? 구단이 안정적인 건 아스날이죠. 그는 네, 맞아요. 최근의 성적이 결국은 말해주니까. 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냥 아모린 감독의 전술이 이강인 같은 유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창의성 있는. 네, 창의성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맨유일 수 있으나 팀의 안정성은 아스날이다. 네, 그런 정도일 것 같고 두 구단 중에 하나면 사실 최고죠. 인기나 팀의 그쵸? 그 아무래도.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 선수에게 약속해줄 수 네. 있는 그 구단의 위상, 대우 이런 것들까지 보더라도 저는 분명 최고의 팀은 결국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의 성향이나 지금의 전술적인 흐름, 그다음에 선수단의 정리 여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뛸 수 있는 시간은 맨유가 조금 더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그림은 아스날이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아르테타가 워낙에 사실 많은 스쿼드를 좀 바꿔가면서 쓰는 타입이 아니에요. 물론 다음 시즌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미 그 포지션에 완성된 선수가 있어요. 네. 맨유도 이제 여러 선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완성된 선수가 아예 있는 팀과 그러지 않은 팀에 비교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은 팀이 좀 더 뛰기엔 좋은 환경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루노를 제외하면 거기에 누가 지금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리면 생각보다 좀 다양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주는 편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생각하면 맨유가 나을까 싶지만 아까 얘기했던 팀의 어떤 가까운 성적과 안정감은 지금 당장은 아스날이 좀 더 높은 편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의 적응은 어딜 가도 하긴 해야 되는 것이 이강인 선수는 이전보다는 생각하는 속도나 이런 게 빨라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템포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떤 이 적응을 한다라는 거랑은 또 약간 거리가 있어서 단점 또한 명확한 선수. 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궁합이 잘 맞는 자신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찾는 게 네.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저는 이번 여름에 이적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뭐 아스날로 오면 더없이 환영. 네. 다만 어디로 가든지 이강인 선수가 좀 잘 뛸 수 있고 그렇죠. 좋은 팀에 갔으면 좋겠다. 네.